조국 대표가 22대 국회가 열리게 되면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발의하겠다고 했었고요. 그동안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다소 거리를 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유력한 박찬대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호 법안으로 이제 한동훈 특검법 얘기하셨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유효한 건지 이재명 대표와 이 얘기도 좀 나누셨습니까? 한동훈 특검법은 당연히 유효하죠. 네. 실제 제가 1호 법안으로 내겠다고 당대표로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네. 법안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단 법안 발의는 저희가 단독으로 가능하지만 네. 본회의 통과를 하려면 민주당과 협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떤 법안을 가장 먼저 이제 본회의에 회부할 것인가 문제는 민주당과 협력하여서 얘기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우리 야당 의원들의 생각은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반론을 제시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예. 조국 혁신당에서는 1호 법안이라고 했는데 예. 우선순위라든가 그다음에 상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서로 논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 상식에 맞춰서 공정과 상식의 수준에서 처리돼야 될 알겠습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예. 뭐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원내대표가 확실시되는 박찬대 의원이 다소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룰 것이다. 이른바 조국 혁신당이 밀어붙이겠다는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의 협공, 힘을 실어준 분위기인데요. 전지현 변호사님. 근데 제일 궁금한 건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게 조국 혁신당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혐의 혹은 의혹, 실체가 있는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시 비리하고 고발 사주더라고요. 저도 찾아봤는데 근데 저는 그거를 조국 혁신당만 주장할 줄 알았는데 박찬대 의원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그래가지고 민주당도 동조하는 건가?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예. 뭐냐면은 한동훈 위원장 딸이 저기 송도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예. MIT에 진학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국제학교를 다닐 때 전과목을 만점을 받았대요. 내신을. 예. 그러니까 우리말로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다 예. 만점을 받으면서 그다음에 그 MIT 들어갈 때도 자격 시험을 만점을 받아서 들어갔어요. 예. 근데 여기에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뭐 사이트에 올린 논문, 에세이라고는 하는데 정식 예. 논문은 아니고 그거랑 그다음에 어떤 봉사활동 시간을 가지고 한 시민단체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딸을 고발을 했습니다. 예. 대필, 그다음에 표절, 그다음에 그 봉사시간 확대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아하. 근데 경찰에서 여기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오고 불송치 결정을 했어요. 검찰에 예. 불송치 결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고발인 이의 신청 안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또 수사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또 고발을 했는데 지금 이 시민단체가 또 아이비리그 미국 유수의 아이비리그에다 막 그렇게 연락을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을 받아주지 말라 막 그렇게 청원을 넣었다고 천천히 하는데 말씀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예. 예, 청원을 넣었다고 하는데 예. 그게 받아들여지진 않고 어쨌거나 합격을 했거든요. 예. 근데 저기에서 고발한 그 혐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경찰에서 한 번 그렇게 혐의가 없다고 나왔고 예. 문제를 삼았던 그 에세이를 올렸다는 그 사이트는 뭔가 심사를 하는 데가 아니라 예. 자유롭게 논문을 올릴 수 있는 데여서 업무를 방해했던 그 구속 요건 자체가 충족을 안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고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 뭘 지금 특검법을 발의를 하겠다는 건지 특검이라는 거는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일반적인 수사로 해결이 안 될 때 하는 거잖아요. 예. 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특검을 한번 꾸리면은 수십억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예. 너무 쉽게 남발을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특검법의 내용이 하나는 뭐냐면 고발 사주인데 예. 2020년에 왜 손준성 검사가 저기 지금 국민의힘에다가 고발장 넘겨줘가지고 김웅 의원이 조성은 통해서 접수했다는 그 내용 있잖아요. 그 고발장을 넘기기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 손준성 검사가 있는 단톡방에 무슨 사진을 올렸다는 건데 예. 거기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무혐의를 내렸거든요. 예. 근데 다 지금 엮어가지고 특검으로 다시 한번 쑤셔보겠다고 하는 건데 예. 이거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내 딸 당했으니까 네 딸도 뭐가 있나 한번 털어보자, 당해봐라 이런 거 정도밖에 안 보여가지고는 예. 특검의 요건에도 맞지 않고 지금 저기서 그 거론하고 있는 혐의도 구체성이 없어 보인다. 그렇게 보입니다. 다 좋은데 쏘시다니요. 일단 그렇게 무차별로 의혹 제기한다 이렇게 제가 순화할 텐데요. 김준욱 대변인. 모르겠어요. 실체가 진짜 전 변호사 말씀처럼 전혀 없는지 있는지는 조국 대표가 이 한동훈 특검법 법안 발의하면 실제로 22대 국회에서 좀 더 짚어보긴 할 테지만 다만 이런 건 있겠죠. 민주당에서도 사실 좀 거리를 뒀던 게 진중권 교수의 저 말 이런 걸 굳이 제가 언급하기보다는 이것도 특검법 하면 또 한동훈 띄워주기밖에 더 되냐.
이런 민주당이 일부 사람들 우려 때문에 같이 동조를 안 했던 거거든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지금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들이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나 그 지금 방금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저는 고발 사주 부분이 굉장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도 지금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유죄로 1심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게 지금 당시에 그 한동훈 차장 검사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동훈 차장 검사 그 당시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휴대폰을 그 포렌식 하겠다 제출해라고 했는데 휴대폰만 제출하고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아서 그 휴대폰을 포렌식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런 포렌식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 완전한 무혐의 이런 식으로 나왔겠느냐 하는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다. 예. 그렇다면 본인이 이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부분은 비밀번호를 제출하는 것이겠지만 예. 그렇지 않고 끝까지 버티기 때문에 그 부분이까지 확인이 돼야 완벽하게 혐의의 입증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는 민주당도 동의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2020년, 21년도에 예. 민주당에서 가장 세게 주장했던 바입니다. 예.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앞에 다른 거하고 같이 묶어서 종합 특검으로 가겠느냐 알겠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 고발 사주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일단 지금 자막에 나가는 거는 이제 어제 오늘 상황은 일부에서 신중론이 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선명한 것 같아요. 뭐 조국 대표가 이거 법안 올리면 한번 우리도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룰 것이다. 한동훈 특검법 실체기까지 좀 만나봤다면 이렇게 어쨌든 새 원내대표가 이렇게 보이는 박찬대 의원의 얘기, 뭐 추미애 당선인 얘기, 박지원 당선 얘기, 이 민주당 내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친명계가 중심이 된 원내 모임, 더불어 전국혁신회의, 여기가 31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는데요. 이런 모습 하나가 연출됐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허민 기자님, 같은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박물과 이재명 대표 만찬 29일 네. 이날 이렇게 정확히는 영수회담 날 이재명 대표 만찬 이제 일정이 겹치니까 일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한솥밥 먹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의 만찬에 참석했다. 여러 정치적 의미가 있겠죠. 네, 참 그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참 권력이 무상한데요.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죠. 정식 명칭은 혁신회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해 6월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 옹호하는 말하자면 이제 강성 원외 친명 조직이죠. 거기서 참 상전벽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렇게 뽕밭이 변해서 이제 푸른 바다가 되어도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싶은데 거기서 이번 4월 10일 총선, 22대 총선을 거치면서 50분이 이제 공천을 받아서 31분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원외 강성 친명 조직이었는데 이제는 원내 강성 친명 조직은 똑같고요. 게다가 이제 민주당 내 뭐 이게 철험회를 뛰어넘는 훨씬 더 큰 최대 개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 보면은 이제 대장동 변호사라고 되어 있는 5분 그리고 뭐 워낙에 그 유명한 그 부동산 편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당선인 그리고 또 그 뭐 김한란 이대 초대 총장의 그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으로 유명한 그 김준혁 당선인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상당수가 옛날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뭐 이런저런 경로로 청와대에서 뭐 등등 이러저러하게 인연을 맺고 같이 일을 하고 친문 인사로 됐다가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시대가 오면서 결국 이제 친명으로 뭐 갈아타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이제 29일 낮에 이제 이재명 그 대표가 이들 혁신회의 당선자들 뭐 등등 해서 오찬을 이제 하자고 했다가 이것이 갑자기 이제 그 영수회담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영수회담이 잡히면서 이 혁신회의 이제 모임을 이제 만찬으로 돌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마을로 초청한 만찬 시간이라 일치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김기표, 뭐 윤종군 그렇죠?
그다음에 권향엽, 최현일 뭐 이런 당선자들이 전부 다 이제 빠진 거죠. 청와대에서 일했던 분들이. 그렇습니다. 주로 청와대에서 비서관, 행정관 등으로 일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결국은 이재명 현 대표의 만찬장으로 가게 됐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는 권력의 현주소, 이것이 뭐 권력의 생리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물론 뭐 각자 다 일정 저간의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뭐 권력이 이쪽으로 쏠렸다고 해서 다 이재명 대표 만찬 참석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다는 얘기까지 지금 오늘 민주당 내 여러 기류들 얘기를 하나하나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